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로 데뷔한 지는 13년 차 종합 킥파이터 진태호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소룡이나 이런 프로레슬링 이런 걸 원래 무술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투기류를 원래 좋아했었는데요. 체대 입시 다니면서 있다가 18살 땐가 그때 이제 이종격 투기란 걸 제가 UFC 이런 걸 처음 보고 중화동에 정gin체육관인가라고 있었어요. 이종격 체육관이 주짓수도 있었고요. 그 당시 주짓수가 우리나라의 블루벨트가 지금 거의 블랙보다 없을 때니까 거기서 운동하게 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동백이 옛날에 제가 원래 코리아타 팀에 있었을 때 제가 그 당시 나이가 좀 늦었었거든요. 제 기준엔 어리다 생각했는데 사회적 인식으로는 좀 늦은 나이였는데 그때 제가 5연승인가 4연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되고 있었어가지고 그 당시 선생님이 이제 동백이라는 뜻이 있는데 좀 늦게 피는 꽃이 제일 아름답다. 동백 자체가 되게 힘든 겨울을 지나서 원래 꽃이 피할 시기보다 더 늦게 피거든요. 근데 그 늦게 폈을 때 누구보다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뜻에서 동백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 꽃말로 인용해서 짓게 됐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예, 이분 닉네임은 최초로 저 어머니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원래 운동하는 것 자체 싫어했는데 어머니도 이름을 바꿔놓으셨어요. 지금 동백으로 핸드폰에. 현실적으로 제일 힘든 건 결국 생계 문제나 이런 생활적인 문제고요. 그거 이상으로는 없던 것 같아요. 솔직히 부상도 제가 전신 마취를 한 9번인가 10번 해서 많긴 했는데 아팠던 거는 참을 만한데 배고픈 건 참기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친구들, 이런 직장인 친구들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제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게 뭐 점점 사회적으로 지위도 좀 있어지고 생계도 좀 여유가 있어지는데 그게 계속 한 곳에 머무는 게 힘들지 그 외에는 운동이 힘들고 훈련이 힘든 건 즐거워서 힘들다는 생각은 없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김한슬 선수랑 했던 타이틀전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은 경우는 벤텀 시합. 그때는 와 체중 빼는 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제가 그때 18kg 뺐는데 61까지 뺐었거든요. 다시는 이렇게 빼면 안 되겠구나. 그때 죽지 않아서 지금 살아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량 때부터 말이 안 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벤텀, 헤더, 라이트, 웰터 그리고 원챔에서는 거긴 웰터라고 쓰는데 실질적으로 84kg 샵이니까 거의 뭐 미들이나 마찬가지였죠. 대체 실패하신 적 없죠? 네, 실패한 적 없고 실려간 적은 있는데 다 빼고 이제 쓰러져서 겨우 딱 맞추고 그대로 엎혀가지고 대기실에서 쉬다가 실패한 적은 없어요. 61kg도 직접 두 발로 올라가서 맞추고 했었으니까요. 제 첫 타이틀전이었던 것도 있고요. 그동안 했던 게 전부 다 내 체급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결정적으로 그 시합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원래 말랐어가지고 키에 비해 너는 70이 딱 맞다, 패더가 맞다 이랬는데 그 당시 웰터를 김한슬 준하고 뛴 것도 원래 라이트급 타이틀전 달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배정돼 있다 그래서 제가 김한슬 경기를 그전 경기를 한번 봤었거든요. W에서 근데 엄청 센 선수라고 알 수 있었는데 그전 경기를 보니까 제가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웰터라도 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딱 웰터를 주시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오케이 했다고. 그때는 코 부러진 상태로서도 시합했거든요. 일주일 전인가 마지막 스파링 하다가 무릎에 맞아가지고 코가 부러져 금가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제가 타이틀을 무조건 뛰고 싶어서 선생님들한테 저 무조건 뛸 거다 이래서 일단 뛰고 나서 수술하긴 한 거거든요. 그거 뛰고 다음 경기 라이트를 해봤는데 기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웰터가 체급이 맞구나를 한 12년 만에 알았습니다. 친구들하고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확실히 공부 쪽보다는 뛰어놀고 이제 활동적인 걸 확실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괴짜 같은 게 좀 있었고요. 갑자기 막 좀 튀는 행동을 한다든가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민호아맨 같이 뭐 생뚱맞는 행동을 한다든가 막 학교 가기 전에 막 나 혼자 단련하겠다고 앞조끼랑 다 메고 혼자 산 뛰어 올라가든가 막 그런 좀 남들이 안 하는 괴짜 같은 행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자연에서 하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MMA는 너무 좋았던 게 믹스 마샬아트라는 뜻 자체가 종합격 투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뭐 여러 가지 훈련법에 답이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냥 센 사람이 세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디플래시도 보면은 정말 이상하게 싸우는데 세잖아요. 그래서 그 18살 때 처음 이 MMA를 했던 것도
와 저거는 뭐 스포츠긴 한데 진짜 약간 드래곤볼 이런 것처럼 그거에 대한 로망이 옛날부터 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뭐 싸움은 한 번도 안 해봐서 싸움에 대한 그런 걸 좋아하진 않은 것 같고 약간 대련? 서로 막 이런 뭐 경쟁? 스포츠? 이런 게 너무 재밌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진짜 운동만 한 것 같아요. 그냥 운동 아니면 친구 만나고 술도 좋아해가지고 체육관 형들이 술 사주면 그 세 가지만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거나 다시 운동하고 시합 준비하고 그리고 뭐 이제 형들이 술 사주면 술 먹고 30대 때는 조금 이 직업에 대해서나 이 운동에 대해서 약간 좀 진중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뭐 그냥 재밌어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저만의 신념?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는 정말 놀기만 했던 것 같거든요. 운동 끝나면 그냥 술 먹고 놀고 뭐 좀 미래를 꿈꾸는 게 없었는데 그 다음을 생각하긴 하는 것 같아요. 좀 어른이 됐다 그래야 되나? 딱 그냥 MMA 선수가 맞다 그래야 되나? 한 분야에 뚜렷한 것보다 이걸 섞었을 때 좀 잘하는 것 같고요. 인생 자체도 뭐 이곳저곳을 많이 좋아해요. 여러 사람들이 좀 두루두루 좋게 지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MMA 자체인 사람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사람한테 이제 너무 힘들고 좀 안 좋은 일도 막 겪어보니까 변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만나던 사람들만 좀 만나고 그래서 성격 자체는 온순하면서도 좀 털털한? 전 개인적으로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척추 쪽 부상도 크긴 큰데 망막박리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제일 최근에 다친 것 중에 하나. 그거는 다른 수술은 저는 원래 운동을 할 수 있다면 몇 번이든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망막박리 수술은 다시 한다 그러면 힘들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소우나 이런 거에 보면 인체 실험 당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눈에 이렇게 진짜 나중에 여기에 기름을 넣어놔가지고 그거를 뺄 때는 안구만 마취해서 수면 마취가 아니라서 제 눈에 뭐가 들어간 게 보이고 뭐가 힝 소리 나면서 기름 빼는 것도 보이고 수술 직후에는 한 3일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만 있어야 됩니다. 와 그거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제 인생에 제일 힘들었던 수술 중에 하나 같아요. 포기하고 싶었던 척은 했어도 왜냐면 주변에 그때 제가 상황이 그런 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해서든 만약에 부상이 생기면 그거를 피해서 할 수 있는 훈련법을 찾아서 운동을 계속 했었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자신 같아요. 저는 이 운동이 그냥 그만큼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못한다 느끼면 관뒀을 텐데 내가 실력이 아직도 저는 최근도 더 좋아졌다 생각하거든요. 점점 배우면서 요새는 MMA 자체를 잘해지는 법을 점점 알아가는 것 같아요. 시합을 즐겁지가 않아지면 그때는 관둬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도 스탑이 너무 즐겁고 이 운동이 자꾸 배워가는 것도 너무 즐겁고 제가 강해지는 것도 느껴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전혀. 옛날에 원래 부모님하고 제가 한 4, 5년을 말도 안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아예 말을 안 걸었어요. 운동하는 거 워낙 싫어하시고 뭐 일단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생계적인 뭐 수입원이 거의 없고 근데 그 상태에서도 제가 많이 다쳤거든요. 실려오거나 병원 입원해 있거나 이러니까 엄청 싫어하셨는데 김한슬 전 타이틀 벨트 이후로 좀 많이 달라지긴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막 다큐멘터리 무언가족이란 것도 찍었었어요. 부모님하고 막 트러블이 있는 이런 그 SBS 스페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때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찍고 그 당시 관장님이 이제 추천해서 찍었는데 방송의 힘을 빌어 아버지한테 속에 있는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화 못 내시더라고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 이후로 조금 제 마음도 편해지고 좋아지긴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은 이제 지지해 주세요. 걱정은 아직도 하시죠. 아직도 그냥 체육관 하고 그냥 일반 생활을 하시길 바라는데 옛날처럼 이제 말 안 하고 아직도 시합 나가냐 이런 소리는 안 하십니다. 응원해 주시고 언제 시합도 하냐 이렇게 해주시고 하루에 웬만해서 비시즌에도 2번 정도 훈련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월수금 같은 경우는 친한 선배네 헬스장에서 GX룸에서 이제 아침 수업 일반 회원들 가르치고 월수금 저녁에도 일반 회원 가르치고 화목 같은 경우는 최원준 짐이라고 거기서 선수부 운동 그 다음 다시 뭐 일과 운동 그거 말고는 거의 집에서 고양이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면 보통 술자리라서 옛날에는 그것도 자주 갔는데 그런 것도 자주 안 가고 거의 일, 집. MMA 역사에 이름은 남기고 싶어요. 근데 뭐 제가 지금 뭐 UFC 뭐 챔피언 뭐 이런 걸로 이름 남길 수 없겠지만 라이트 헤비급, 헤비까지 뛰면 제가 거의 7체급인가 체급 뛰는 거거든요. 그런 선수는 제가 들어본 적은 저도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제 키에 제가 보기에는 헤비급까지 뛸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세계적인 무대는 아니더라도 국내 시합에서는 제가 헤비급 시합까지 뛸 수 있다 봐요. 7체급 다 뛰어보는 게 일단 목표고요. 그거는 아마 무조건 이룰 겁니다. 블랙컴뱃에서 제가 얘기도 해놨고 헤비까지 뛸 거라고. 50전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원래는 100전이었는데 100전은 지금 나이로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진짜 많이 싸우고 싶거든요. 왜냐면 체급 상관없으면 싸움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100전은 무리고 50전 채우고 헤비급까지 시합 뛰는 게 목표입니다. 앞으로 30전만. 중량급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나이가 좀 차도 괜찮다 보거든요. 경량급일수록 힘들고 중량급은 나이가 있어도 저는 40대 초반까지는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그냥 때문에. 그렇죠. 감량도 있고 아무래도 경량급일수록 많이 움직이고 빨리 움직여야 돼서 그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손발력은 느려지거든요. 근데 헤비급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몸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성기는 저는 아직도 제가 전성기가 안 왔다고 생각해서 전성기 기준으로 한창 경쟁력이 있다 생각하는 거는 4년, 4, 5년? 저도 현실적으로 4, 5년. 근데 이제 선수로서 남은 기간은 10년 봅니다. 저는 40대 중반까지는 계속 뭐 제가 높은 경기력은 보여줄 수 없어도 아까도 얘기했던 목표는 채우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시합을 못하면 죽을 거라는 마인드로 살았거든요. 왜냐면 정말 뭐가 없었어요. 삶의 목표가 시합 아니면 뭐 즐거운, 뭐 친구들하고 만날 때 즐거울 수는 있어도 이게 목표일 수는 없잖아요. 맨날 친구가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거 때문에 산다. 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식 때문에 산다. 뭐 이런 것처럼 저는 진짜 시합 때문에 살아갔거든요. 원래는 진짜 막 저런 것도 알아봤어요. 저는 뭐 아픈 데가 많아서 안락사이드에서 제가 막 알아봤었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스웨덴인가 어디에 있어요. 얼마에 주면 고지병이 있으면은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마감할 수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진짜 좋은 여자친구를 어쩌다가 만나게 됐어요. 이 여자친구 만나면서 이제 결혼도 크게 20살 때는 하고 싶었지만 그 이후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별로 생각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남은 기간 내에 운동하면서 어떻게든 집 사서 결혼도 하고 좀 전 자연을 원래 좋아해서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어요. 체육관 운영하면서 뭐 큰 수입 아니도 운영하면서 이제 주말마다 뭐 자연 좀 돌아다니고 그리고 만약 제가 진짜 돈을 꽤 벌어서 여주가 된다면 저는 보육원도 좀 하고 싶습니다. 애기들을 너무 좋아해서 보육원을 좀 제가 차려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머나먼 꿈이긴 합니다. 이게 뭔가 멋지고 원대한 꿈인데요. 네, 근데 보육원을 차리려면 정말 그냥 아무데나 차려서 진짜 애들 데려와서 같이 힘들게 클 수 없잖아요. 지구상에 제일 큰 보물은 애들이라 생각하거든요. 무궁무진하잖아요, 솔직히. 애들이 커서 결국 그 애들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근데 기회를 못 받는 애들이 좀 많다 보거든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애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배고픈 건 당연히 없어야 되고 배고픈 거 자체도 해결 못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도와주고 싶어도 뭐 저도 힘든데 뭐 다른 의미에서 도와주면 뭐 이제 지금 후원 같은 거로도 제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 조금씩이라도 하긴 하는데 큰 도움이 못 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전 애들을 케어를 정말 돌아다니면서 해주고 막 반찬도 다 하고 싶은데 정말 궁극적인 꿈 보육원 차리고 애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주말에는 제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그 보육원에 저거까지 같이 하고 싶어요. 유기묘 유기견 합쳐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들도 보육원에서 처음 나갈 때 이제 혼자가 되면 되게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20살 때는 이제 퇴소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나갈 때 같이 커왔던 유기묘나 유기견 중 한 명을 같이 나가면 조금 덜 그게 있지 않을까 약간. 그리고 서로 보육원에 이제 유기묘 센터가 있으면 서로 이제 보듬어 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같이 차려보고 싶어요. 보육원이랑 유기묘 센터 이걸 합쳐져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려면 어쩔 수 없이 뭐 자본이 필요한 거니까요. 열심히 시합 뛰셔야겠어요. 네, 그래서 계속 시합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근데 블랙컴뱃에서는 많이 주기로 이미 얘기가 돼 있어서 제가 잘 하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 안 좋게 보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런 걸 보다가 MMA 보면 아, MMA가 스포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무관심보다 난 것 같아요. 왜냐면 무관심이면은 지금 MMA 선수 정말 배고픕니다. 시합이 없어지고 이렇게 시합 자체가 많이 안 열릴 거예요. 정말 시합 많거든요 요새. 그거를 종합격투기로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종합격투기 말 그대로 글러브를 끼고, 저희도 다 글러브 낍니다. 룰이 있는 정해 하에 링에서 심판이 있고 이렇게 싸우는 거는 스포츠라 보는데, 저는 그래서 베어너클 샵도 나가보고 싶었어요. 원챔 가기 전에도 저는 프로필 혼자 움직이다 보니까 포탑에 들어가기 전에는 프로필을 제가 외국에다 그냥 보냈어요, 이메일로. 네, 그냥 제 프로필에서 탭을 막 뽑아달라 베어너클에도 다 보내고 해봤는데 하나도 안 되긴 했지만 불가능하더라고요, 혼자 하는 건. 근데 어쨌든 저는 베어너클 복싱도 나중에 꼭 나가보고 싶긴 하고요. 그만큼 심판이 있는 전제하에 링이나 케이지에서 하는 거는 스포츠라 보지만 길에서 하는 거는 스포츠라기보다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콘텐츠?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 선에서 남한테는 피해 안 끼치려고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자유롭게 살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이게 왜 좋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좋습니다. 뭐 이제 사람이 물 그냥 마시고 뭐 음식 먹으면 이게 왜 맛있어? 이러면 그냥 맛있어 이런 것처럼 그냥 좋아요.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뭐 아무리 우울하다 그래도 시합 잡혔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약간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MMA가 너무 좋습니다. 삶을 지탱해 준 것 중에 하나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무조건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제가 살아가려면 이 MMA 시합이 꼭 필요했습니다. 동아줄 같은. 제 시합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좋고요. 제 시합 아니더라도 MMA라는 운동 자체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 분야의 운동한 사람으로서 이게 정말 생활 스포츠화 됐으면 좋겠거든요. 대중들한테 관심도 많이 받고 좀 운동하는 후배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돈도 벌 수 있게, 그러려면 일단 시합이 있고 관심이 있어줘야 큰 기업에서도 스폰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물론 김동현 선수나 정찬영 선수 같이 훌륭한 선배님들 덕분에 점점 MMA가 활성화가 되고 있긴 한데, 그것도 결정적으로 팬들이 관심 안 가져주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많이 관심 받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를 더 많이 관심 받고 사랑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 경기에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50전 무조건 채울 거고요. 제가 헤비급까지 시합 뛰는 모습을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약에 보시면 사인은 민망하지만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 걸어주시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뭐든 다 찍어드릴 테니까 언제든 길에서 인사도 해주시고 시합도 매번 찾아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챔피언스 클럽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까지.